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울트라사운드 케이스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볼 케이스는 동맥관 개존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 PDA 같은 경우는 카디악에 생기는 조금 모스트 커먼한 컨제니탈 어브노멀리티 중에 하나인데요. 선천적으로 생겨지는 질병으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주요한 내용들인데요. 동맥관이 보통 태아 때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열려져 있다가 출생하고 난 뒤에는 저절로 닫혀져 있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열려져 있는 상태가 바로 동맥관 개존증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에이올타와 풀모나리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보통 여자보다는 남자에서 2배 정도 잘 생긴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심잡음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게 될 표현 같은 경우가 컨티뉴스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PDA를 의심해 볼 수 있는 어떤 클리니컬한 파인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심잡음이 연속적으로 들려지는 이런 표현들도 같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실제 영상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라스터널 숏 엑시스 뷰에서 좀 더 풀모널의 아테리가 잘 보일 수 있게 잡아져 있는 뷰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물음표한 부분에서 혈액이 거꾸로 올라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풀모나리가 갈라지고 있는데 이쪽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혈액이 되돌아서 올라오고 있죠.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은 이쪽을 따라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쪽에서 역류하고 있는 혈액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PDA로 의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파인딩에 보시는 것처럼 칼라도플러를 통해서 관찰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보이는 것 정도는 양이 많지가 않아서 조그맣게 보이지만 보통은 더 큰 압력으로 더 강하게 보여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플로우 특징적인 영상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CT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T XCR에서 관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디센딩에서 나눠지는 부분 중에서 이쪽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PDA로 의심해 볼 수 있는 소견인데요. XCR보다는 오블릭 뷰에서 조금 더 쉽게 관찰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이올타 풀모나리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이쪽 부위가 육안적으로도 관찰이 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PDA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타입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초음파적으로 나누는 타입은 아니고 CT 엔지오그래피로 나눠지는 타입들이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한 내용보다는 대표적인 타입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A가 가장 흔하게 생겨지는 형태라고 알려져 있고요. 전체 비중에서 약 85% 정도가 지금 보이시는 형태로 많이 생겨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여기 이제 연결되는 모양에 따라서 분류된 타입이기 때문에 생김새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타입 A에 대한 표현 보시면은 프로미넌트한 에올틱 앰뷸라와 그 다음에 좁아져 있는 풀모널 아테리가 연결되어 있는 이런 어떤 소견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타입 A가 가장 모스트 커먼하다 정도만 좀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PDA 패솔로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 설명된 대로 이제 태아 때는 이 PDA 역할이 덕트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데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48시간 내에 기능적으로 닫혀져 있어야지만 이게 정상적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 PDA 같은 경우가 생겼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단독적으로 생겨지는 경우와 또는 이제 다른 카디악 어브노멀리티를 동반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한다면 성인이 돼서 우연히 발병될 확률도 그때 발견될 확률도 많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바로 다른 카디악 어브노멀리티를 동반했을 때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를 할 때 PDA가 발견이 됐다면 이쪽뿐만 아니라 다른 또 컨제니탈한 부분도 참고적으로 보시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서는 지금 PDA가 계속적으로 열려 있어 줘야지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보통은 이제 심각한 어떤 카디악의 어떤
형태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정상적인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이 되지 않을 때, 정상적으로 순환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길을 통해서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그 다른 길을 이 PDA를 이용해서 혈액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또 위중한 심장 질병이 있을 때는 PDA가 또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대표적인 질병들이 아까 설명드린 PDA가 있어서 혈액을 따로 내보내줘야지만 생존이 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팔로사 징후나 아이젠맹거 신드롬, 그다음에 레프트 벤트리클의 레프트 하트 쪽의 저형성 또는 풀모널 아트레시아 등이 발병을 하게 되면은 PDA를 통해서 혈액을 내보내줘야지만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PDA 상태를 유지해주는 방법도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트리트먼트에서 이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메디칼적으로 치료를 하게 될 때는 이 두 가지 약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을 사용하게 되는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E1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PDA가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유지하는 데 사용되는 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PDA가 유지가 돼야지만 어떤 생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스타글란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인도메타신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PDA가 닫혀지는 역할을 하는 약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적으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심 잡음이 굉장히 또 중한 정도에 따라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또 인터벤셔널 적의 어떤 기법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엔도바스큘라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삽입하는 기법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수술하게 되면은 직접 결찰해주는 그쪽 부분을 묶어주는 어떤 수술법을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PDA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